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팀에서 저한테 어 취임식 티켓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식 참석하고요. 그리고 모든 주요 보울 그런 행사에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트럼프 팀에서 줘서 이제 좌석도 좀 괜찮은 데 같아요. 제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 최대한 매일마다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뭐 현장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확하게는 2004년이에요. 2004년. 2004년부터 제가 트럼프를 관심 있게 이렇게 정치 노선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뭐 그 전에 이제 어프렌티스나 뭐 거래 기술 그런 책은 읽었었고, 리얼리티 쇼도 즐겨서 봤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워낙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취임식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인하고 그리고 미국인 통틀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예상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저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측근들은 알아요. 제가 그때부터 트럼프 얘기를 많이 꺼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정치인으로서 관심 없어 할 때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주변에 했고, 제발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측근들한테는. 이제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썸네일 제목으로 달까 했는데, 예언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 예언가, 오클라호마주의 유명 예언가가,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오클라호마주였는데요.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 주립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예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작년에 총알이 귀 위에 이렇게 스칠 거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지 예언가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합니다. 어쨌든 뭐 몇백만 뷰 나왔어요. 그 영상이. 근데 이번에 사실 1월 19일에 취임식 있기 하루 전에 워싱턴 DC에서 랠리가 있습니다. 유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왜 취임식에도 연설을 할 텐데 왜 전날 그 유세 일정을 잡았지 하고 좀 의아해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DC 민주당 텃밭이고 97%가 민주당원이고 늪이고 가장 부패한 도시고 부패 도시가 워싱턴 DC인데, 여기 한가운데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 DC인데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도, 가장 민주당 텃밭인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 극구 말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득권들, 언론, 빅테크, 뭐 연예계, 학계 다 반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대한 사람들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DC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암살범을 고용해가지고 뭐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항상 저는 이제 걱정돼요. 트럼프 볼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은. 근데 이 예언가가 하는 말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트럼프가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좀, 이분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이거든요. 이 예언가도.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분이라서 기분은 좀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Hey, good morning, family. Praise the Lor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Well, I got out to her from Australia that is pretty well known, and this person had a dream, and in the dream, she told Billy that the dream was about Trump, and Trump was at a
rally, and it was at a hockey rink, and he was fatally shot from the audience, and it was live on TV. And so she didn't know that he was going to do this rally in the next couple of days in Washington. So she looked up and seen if he was doing anything, when basically trying to figure out anything she could about the dream. And she found out that the rally that he's going to have on the 19th is at a hockey basketball stadium. So it's very alarming when a watchman, another fellow watchman, is seeing another warning the people to pray that there is going to be an attempt on President Trump's life on the 19th, is what they're thinking. So Sister Billy asked me to have you all pray and intercede for President Trump, for protection, for his wife, for his kids, all of it. The enemy knows, folks, what's about to happen. He knows that his days are numbered, and he is trying to throw his last and final blows as much as he can to kill, steal, and destroy, to eliminate, trying to derail God's plan for this earth for one last call. And I'm telling you all, Trump plays a big part in what's about to take place. And the enemy knows. He knows. He's heard all the prophetic words. He knows what's being said in the spirit realm. So if he can try to derail that, he thinks he's winning. But we know we have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devil, and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us. But we have to take our authority. We have to take our seat and our place, and we have to do it daily. We're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ies, far above all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might, according to Ephesians. And it was live on. 네,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브랜든 데일 빅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트럼프 암살 시도 작년 정확하게 그걸 맞췄습니다. 3월 14일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암살이 성공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객석에서 이렇게 뭐 총에 맞아 이제 사망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무튼 유세 도중이겠죠. 유세 도중에. 근데 이 브랜든 브릭스 목사가 워낙에 많은 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좀 기분이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브랜든 브릭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경호국 엉망이었죠, 작년에.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트럼프 안전에 항상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요. 자, 제가 어제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하고 미팅하고 또 탄핵 정국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영김 인터뷰 단독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면 인터뷰였습니다. 탄핵 세력 북에 유화적이고 중국엔 순응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의 친중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척결해야죠. 친중이라는 건 친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러다가 한반도 큰 재앙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서 중국에 무조건 복종하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한국 정권 집권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죠.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공산주의 부러지셨으면 북한처럼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북한이 성공 사례가 됐습니까? 공산주의 펼쳐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제 주변이 아니라 제가 보는 사람들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정말 스포일드 된, 그리고 막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공산주의 부르짖더라고요. 여기 미국에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시스템, 미국 시스템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탓을 해야 되니까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미국이 잘못됐다, 그리고 인종 문제 자꾸 얘기하고 아시안 증오 범죄 막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또 공산주의 찬양하고 시스템, 내가 공산주의 살았으면 내가 좀 더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또 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진실을 찾았다는 듯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미국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친북 인사들도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팩트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다. 한미 무역협정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 힘썼다. 자, 지난 3일 이렇게 영김 의원이 선서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총 몇 명이죠? 435명입니다. 435명. 그 중에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에요. 뭐 민주당 의원은 2명이 있죠. 뭐 연방 하원에 데이브 민이 있고 연방 상원에 앤디 김이 있지만 저희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 맞는 분들은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 종전 선언 하자는 쪽이죠. 예, 특히 이제 앤디 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법안 그러면서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 법안 종전을 하고 있고, 영김 의원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영김 의원이 이래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고, 그러니까 적대 세력을 적대시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한 잘못이다. 북한, 중국 비판한 게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북중러 불순한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서 대만 점령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노린다. 윤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확대에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금 다릅니다. 저랑 의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바마가 야기시켰다고 봐요. 친 러시아 정부였던 우크라이나 정부를 끌어내렸잖아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CIA가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고 부패 국가가 된 거고,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거기서 부리스마에서 매달 86,000불씩 그냥 아무 일 안 하면서 돈 받는 거예요. 1년에 86,000불도 받기 힘들거든요. 벌기 힘들거든요. 매달 그냥 부통령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으니까. 나토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불을 지핀 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들이 막 그 워싱턴 포스트 이런 급진 좌파 언론에 글 기고하고,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 중에 누구 편이냐? 저는 좀 더 러시아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두 국가 중에서는. 전쟁을 야기시킨 것도 촉발시킨 것도 저는 우크라이나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꾸 그렇게 건드는데 강대국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데. 나토를 우크라이나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러시아 대통령이라면 그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바로 옆 동네인데. 옆 동네에 미국 그 딥스테이트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다는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딥스테이트의 메카예요, 메카. 자, 계엄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이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지
나는 한국 국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으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는 거는 윤통이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대답인데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 북중러는 어떻게 행동할까?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되리라고 본다. 북중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더 큰 심화를 심으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탄핵 집회에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관여했어도 놀라울 일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보다 중국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야권, 더불어민주당 야권은 중국에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주 민주참여 포럼, 케이펙 거기들 그 단체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윤 대통령 탄핵과 한미 동맹 내 갈등은 분명히 중국에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공화당 대표 의원입니다. 이분이 그 영김 한인 의원으로서 대표 의원인데 트럼프라고 다른 생각을 가질까요? 같은 공화당인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지만 트럼프 당이에요. 트럼프 당. 뭐 영김 의원이 초반에 트럼프하고 삐걱거렸다는 건 그건 맞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친 트럼프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생명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영김 의원 얘기할 때 가끔씩 이렇게 댓글 보면은 초반에 트럼프한테 이렇게 안티 노선 보였다고 아직도 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앙금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용서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라니까요. 친 트럼프. 이분 지역구가 마가 지역구예요. 이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구가 캘리포니아에서 마가 지역구입니다. 마가. 캘리포니아에서도 트럼프 지지 진영이 유독 많은 지역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볼 때 영김 의원께서도 이렇게 메인스트림 쪽 언론을 영향력이 컸으니까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많이 모르셨던 거예요. 영김 의원도 그중에 한 분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팔로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로 누구 앞에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호전적이라는 게 이런 것에 딥스테이트 상대로 호전적이라는 거지 전쟁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겠구나.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구나.' 저는 그래서 트럼프를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지지해 왔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행복하죠. 솔직히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저는 20년 전부터 계속 트럼프를 원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 세계를 이끌 세계 대통령으로 돼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트럼프를 약간 미치광이 아니면은 좀 약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득권 쪽에서는 이런 계단을 밟아서 영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 의원 밑에서 이렇게 보좌관으로서 약 20년 동안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루트로 온 트럼프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앵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야 뭐 트럼프 관련 책만 한 20권 30권 넘게 받고 트럼프가 직접 쓴 책도 7권 8권 정도 읽어 가지고 트럼프 스타일을 자세히 아는데 저같이 이렇게 자세히 알기가 힘들죠. 다른 분들은 그 정도 시간을 또 할애했어야 되니까. 한미일 협력 굉장히 중요하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중국 같은 우리 적들은 동맹 약점을 악용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태 지역을 방해하려 한다. 중국은 이웃 국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데 최근엔 중국 선박이 대만 해저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은 우리 동맹과 협력해 어떤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툭하면은 막 일본 역사 얘기를 하고 막 그 한일 관계 얘기하면 당연히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렇게 아주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툭하면은 과거 얘기하면은 계속 이제 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끝까지.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그 북한 상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뭉쳐야 돼요. 한미일이.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솔직히 좌파 진영에서도 속내는 일본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본 툭하면 일본 여행 가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걸 정치 카드로 자꾸 활용하는 건데 미국에서 툭하면은 인종 카드 활용하는 것처럼 뭐 여성하고 남성 적대시 하는 그런 카드 분열 카드를 이용해서 크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고 그랬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군사 정권 밑에서 저도 자라가지고 리버럴한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는 다 그랬겠죠. 뭐 군사 정권이 싫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진보 쪽도 많이 이렇게 가고 저는 이제 실제로도 군대에 있었을 때는 저도 이제 김대중한테 표 찍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다 대부분 분위기가 그냥 그게 다 맞다 생각했는데 이제 몰라요. 그때는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친중이고 너무 친북이고 탈북자들 막 비판하는 모습 보면 미쳤구나. 이 당이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북한에서 힘들어가지고 빠져나온 사람을 비판해요. 배신자라고. 그게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럼 자기네들 직접 가서 살든가 북한에. 한번 살아보든가. 제가 볼 때 몇 달도 못 버틸걸요. 몇 달이 뭐예요? 일주일은 버틸까 과연.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중국 돈을 먹었는지 이 더민당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미 툭하면 반미하고 반미하는 게 멋있다고 이제 뭐 트렌드처럼 사실 뭐 그런 반미적인 그런 한국에서 반미적인 정서가 80년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때 88 올림픽 당시에도 미국 제가 이제 거의 국민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 대부분 그때 소련을 이용했어요. USSR, USA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반미 감정이 없진 않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때. 뭐 초강대국 상대로 그런 그 거부 반응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미국 덕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미국이 동맹국이고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해방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면도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야지 보면은 안티 미국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 친중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1부터 100까지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대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밸런스를 맞춰야죠.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굉장히 한국한테 좋은 국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미국이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때 제가 미국 딥스테이트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딥스테이트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딥스테이트는 딥스테이트대로 진짜 굉장히 나쁜 놈들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반공 움직임의 넘버원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 아니었으면 공산주의가 덮었어요. 완전히 전 세계에.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고마워할 줄 모르면은 안 좋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이 먹고 살기 조금 편해졌다고 반미하는 게 저는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친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 스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국 스파이 아니야? 이제 다행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죠. 적대적인 분이에요. 예. 한미일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 중요한 기초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가 캠프 데이빗 합의를 더 발전 확장하리라고 기대한다. 나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한일 동료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금은 한미일이 뭉칠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주 케이팝, 케이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완전 메인스트림을 꿰찬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연예계가. 그 정도로 일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물론 뭐 일부 아주 극우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제는. 자, 그리고 트럼프하고 최근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지난 주말 차기 트럼프 정부 보좌관들과 한국 상황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한국 대표단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할 것을 추진했다. 보좌관들한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바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보좌관들한테도 이런 얘기들 계속 주입해야지 이거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무슨 천재긴 하지만 엄청난 천재긴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사람이라는 게 딱 한순간에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더 힐 기고문 내용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은 게 트럼프가 어쨌든 영김 의원하고 같이 간다는 것. 예, 지금 보면은 대외적으로 비슷한 말을 하고 이건 이제 지난 3일 취임 선서하는 모습인데요, 영김 의원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으로서 이런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의회에 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물론 뭐 모든 이슈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영김 의원하고 100% 이렇게 싱크로가 맞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씩은 좀 이렇게 이견이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영김 의원은 자주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김 의원 활동을 저는 지지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자진 출두 뭐 체포 국면 들어서면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더 뜰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근데 지지율이 30%대가 깨졌다. 조선일보가 확실히 논조는 좀 바뀌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와 가지고 야, 정말 보수 언론 맞아? 진짜? 자,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집권하는 그런 대통령 상대로 예전에도 박근혜 상대로도 칼날을 휘두르더니 조중동이 꼭 보수가 대통령만 잡으면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는구나.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제발 탄핵되는 거를 원하는 그런 논조네. 그래서 다른 언론들 찾아다니다가 뭐 스카이데일리도 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스카이데일리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카이데일리 그 보도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몇 개 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뭐 유진철 씨가 한국에 가 가지고 그분은 후보도 아닌데 후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연방하원 후보 아닌 다 떨어졌어요, 선거 그분은 나오는 대로. 그리고 과거에 미주 총연 논란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정가운데 있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유진철 씨.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유진철 어디였지? 예전에 그래서 남문기 당시 그 회장 미주 총연 회장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두 분 간 트러블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과장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서 이분이 트럼프를 만났다고 그러고 특명을 받았다고 그러고 한국에 가서 비밀 특사로 활동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도한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니지 않냐."고. 말이 되냐 아니 그 아주 높은 그런 자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추론한 바로는 그리고 또 확인한 바로는 아닌데 또 그래서 윤 대통령을 또 만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만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 여부를 한국 쪽에도 제가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안 만난 걸로 확인을 해 줬어요. 그 변호팀 쪽 제가 누구누구 통해서. 근데 재차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7일 만났다고 이렇게 날짜까지 박혀 가지고 만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 트럼프 만났다는 것 특명받았다는 그거는 완전히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기 한국에서 윤통 만났다?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쪽에 막 루트 알아봐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경고를 해줬어요. 아닐 수 있으니까 확인 제대로 할 필요 있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진실을 추구해야지 자꾸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기고 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팩트 베이스로 얘기하죠. 팩트 베이스로.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분이 안 만났어요. 트럼프도 안 만나고 윤통도 안 만나고. 근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마치 그 부정선거 공조 그 카르텔을 다 유진철 씨가 잡겠다는 듯이 그렇게 막 거기 키 멤버라고 그런 식으로 일부가 보도하고 스카이데일리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유보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특명 안 받았어요. 트럼프 특명은 안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어 처음에 거기서 보도한 쪽에서 그건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윤통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자, 윤 대통령이 관저 떠나기 직전에 아내 보고 가야겠다. 충격에 잘 일어나지 못해. 이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하지만 트럼프가 부정선거 노래 불렀고 윤통도 지금 부정선거 노래 부르고 있고 두 분이 다 합창을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트럼프 보세요, 유세. 부정선거라는 말 하나 안 하나. MBC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도 이제는 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2020년 때 대선에서 진 거. 그랬더니 트럼프가 바로 단호하게 No. 내가 그걸 왜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기억하시고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 파이낸셜 트레이에서 나왔는데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가 운송했다는 폭로. 대한항공은 사실무근 이렇게 나왔죠. 이거 지금 계속 얘기 나와요. 트럼프 진영에서. 이거 안다니까요. 트럼프 팀에서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그럼 윤통하고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확인 안 됐습니다. 윤통이 하고 그 매출랍하고 만났다는 거. 근데 매출랍이 부정선거에 또 꽂힌 사람이에요. 그분도 시펙 그 회장.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다 부정선거에 꽂혀 있고 윤통도 그렇고.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가 운송했다는 폭로. 대한항공은 사실무근. 이게 2020년 12월 27일 보도된 건데요. 한국에서는 미국 부정선거 의혹 불똥이 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HL8230 목격자가 불법적인 투표지가 운반되었다고 증언한 비행기. 피닉스 공항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는 대한항공 이렇게 써 있어요. HL8230 미국 부정선거 의혹이 제가 이거는 따로 또 편집해서 올릴 텐데요. 미국 부정선거 의혹 불똥이 대한민국으로 튈조짐이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미국 부정선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를 운반한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이건 이제 12월 26일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 그때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 폭로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 이거는 이제 저기 제임스 오키프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단체인데 제임스 오키프도 여기서 나왔죠. 여기 보면 딥스테이트 분자가 들어가지고 분탕질 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근무했던 정보 요원인 라이언 할트윅은 자신의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를 외국 국적 비행기가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렇게 폭로했다. 그는 관련 사진과 동영상, 음성 녹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유출된 관련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투데이에 나온 내용인데 이 공항이에요. 이 여객기예요. 목격자가 피닉스 공항에서 찍은 대한항공 HL8230 사진. 나중에 대한항공 관련자들도 이렇게 미국으로 불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앵글로 보면은 이제 뭐 이재명도 대북 송금 800만 달러가 정말 사실이면은 이 미국한테 불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복수 제보자에 따르면 이게 불법적인 투표지를 실은 비행기는 대한항공 소속 HR 8230으로 추정되며 기체 내부 승객용 의자를 뜯어내고 화물 수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행기는 애초 VIP 운송용으로 등록된 비행기로 알려졌다. 이거 얼마 전에 에포크 타임스 자슈아 필립하고 저랑 나눴던 대화 내용이에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소속 이 비행기가 왜 미국 대통령 선거용 투표용지를 싣고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국적 항공사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애리조나 청문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애리조나 청문회에서도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아래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스캇 코크라는 목격자가 외국 항공사에서 불법적인 투표지가 선거 개표소로 이동됐으며 이 투표지에는 모두 바이든의 기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이거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고. 예? 트럼프 같이 그렇게 적을 이잡듯이 다 찾아내가지고 색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예? 지금도 오늘도 니키 헤일리 두고 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가리라고. 바보 같은 멍청한 세대가리.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번 이렇게 물론 용서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맥인 켈리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다시 친해졌지만 계속 이렇게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보복을 해요. 10배로 트럼프가. 제가 보면은 투표지에는 모두 바이든의 기표가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외국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이었다. 이 기종 정확한 분류는 봄바르디어 BD700-1A10이다. 여기 써 있네요, 진짜. individual Dr. Mr. Scott Coke라고 써 있습니다. 증인 이름. 바이든의 기표한 부정 투표지를 실은 외국 비행사. 이거 파이낸셜 투데이가 아주 자세하게 잘 보도했어요. In the lower court, statement against interest that he and his agents took illegal ballots from a foreign cargo plane. 이게 바로 foreign cargo plane 외국 그 카고 플레인 여객기 이게 대한항공이라는 얘기죠. 여객기 and transported them into the election tabulation centers and those ballots jaded the election in favor of Biden. 이것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또한 애리조나 부정선거 관련 청문회에서도 외국 국적 항공기가 투표용지를 운반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애리조나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증인이 피닉스 공항에서 외국 국적 항공기가 미국 부정선거와 연관된 물품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정확히 증언하고 있다. 외국 국적 항공기가 미국 부정선거 관련 연관된 물품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한국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여했다? 대한항공 써가지고 중국 친중 중국 떠봤더니까 예?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친중 세력이 많으니까 그 친중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난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스캔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외국 국적 항공기가 대한항공인지 또는 에미레이트스 항공인지 또는 두 개 항공이 모두 쓰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그 라이언 하트웨이 이게 문자 주고 받은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 예. He says the source said the plane arrived on the 5th and is headed back to South Korea tonight. 여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 비행기가. So maybe the ballots were destined for AZ, Arizona 얘기하는 겁니다. He is going to try to find out the exact arrival time. 대한항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Global Express Jet has a blue bottom. 밑이 파란 여객기가 뭡니까? 대한항공 여객기 아니에요? Made by Bombardier, 19 passengers jet from South Korea and seats removed. 19명. 탑승한 사람이 19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좌석들 이렇게 뜯어냈고 부정표 더 넣어야 되니까. Swift Aviation, the guy who saw it works for A 그러면서 뭐 문자가 끊겼는데 자, 대한항공 HL 8230편은 12인승에서 16인승 전세기인데 2016년 당시 조양호 회장이 비행기를 도입할 당시 한진해운이 사정이 어려운데 이 비행기를 도입한다고 논란이 되었던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VIP 탑승용이었다고 그러고 공식적인 항적 기록을 추적해본 결과 이 비행기는 11월 5일 김포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애리조나 피닉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 다시 11월 7일 시애틀로 이동해서 11월 8일 김포 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된 거고 저는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매우 높다고. 한국이 보면 트럼프 싫어했으니까. 한국이 왜 트럼프 싫어해? 중국 영향을 받았으니까. 한국 언론들도 제가 볼 때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은 중국 비판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KBS, MBC,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그 파룬궁
중국이 싫어하는 파룬궁의 그런 그 NTD 저기 신옌 그 공원 그 공연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중국 입김 때문에. 참고로 파룬궁은 이제 에파크 타임스도 그쪽이에요. 같은 쪽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안티 중국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파크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안티 중국이라는 게 중국 인민들을 안티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안티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정부하고 일반 그런 인민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2018년 외세에 의한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특별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 부정선거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나온다면 이는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특별 행정명령에 의하면 외부 세력이 미국 내 선거에 개입한 때에는 반드시 밝혀내서 신속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맞아요. 이게 코리안 에어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저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열렸는데 왜 11월 5일 도착한 한 대한항공 비행기에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실려 있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때도 계속 개표는 진행되고 있었거든. 네? 또한 목격자들 증언이 맞다면 대한항공은 단순 화물 운송 역할만 맡았는지 또는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개입이 되어 있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개표는 11월 3일 대선 이후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이거 아마 2, 3주 갔어요. 제 기억으로. 비행기가 발견된 11월 5일에도 물론 개표는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리조나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 번호 및 관련자들 신상을 모두 갖고 있는 점, 애리조나 청문회에 이미 해당 관련 사건이 보고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폭로한 목격자와 제보자가 모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단순히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투표지가 이 비행기로 운반이 됐는지에 대한 애리조나 경찰과 FBI 관계당국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FBI가 이때는 썩었거든. 캐시 패텔이 FBI 국장 들어가면은 캐시 패텔도 온통 부정선거 위키리크스 제가 꽂혀 있는 게 딱 캐시 패텔에 꽂혀 있더라고요. 보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캐시 패텔하고 그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중요한 거를 짚고 있어요. 존 드럼 그 특검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거기에 꽂혀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무리들을 어떻게든 뿌리 뽑으려고 그러고 제임스 코미, 앤디 머케이브,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이런 문제아들 FBI 문제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캐시 퍼텔만큼 딥스테이트를 더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없다고 봐요. 캐시 퍼텔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캐시 퍼텔 FBI 국장이 새 국장이 이제 되면 가만히 놔둘까요? 미리 만약에 정말 여기에 관련돼 있었다면 미리 잘못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들이. 자, 이거 보십시오. 트럼프도 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대요. 트럼프 측도. 그럼 여기에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공중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겠죠. 트럼프 팀에 합류하겠죠. 또 이미 트럼프 그 재선 그 팀에 있었고 아마 이 중에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요. 이거 정말 요 내용 자세하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안 잊고 있다고. 트럼프가 또 기억력 그냥 당한 것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귀신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를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해코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사람들 싹 다 기억하는 스타일 같아요. 이게 트럼프도 그렇고 스포츠계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그랬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그 사람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 경기장에 들어간 사람인데 다 기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걸 하나같이 안 빼먹고 안 까먹고 기억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냥 난리친 사람들.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복하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 그런 사람이고 마이클 조던이 이제 그게 농구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 성향이. 트럼프가 또 똑같아요. 트럼프가 조던처럼 그런 거 기억해 놨다가 인터뷰 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자기 입에서. 지금도 맥인 켈리 보면은 지금 벌써 그게 2015년인데 대선 경선 때 그 질문했던 게
왜 여자들 보고 뭐 돼지같이 못생겼다느니 뭐 이 여자 보고는 저렇게 얘기하다니 왜 그런 발언들을 했느냐. 트럼프가 그런 발언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꼬꾸라뜨리려고 한 거죠. 그 질문하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시 오다너 빼고는, 로시 오다너는 참고로 이제 코미디언인데 로시 오다너 빼고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 뭐 사실 로시 오다너이 그 개인적 뭐 그렇게 외모가 이상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는 물론 좀 통통하신 편이었지만 그 인기도 있었고 그랬던 분이에요.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도 맥인 켈리 만나면 야, 너 그때 질문 그거 로저 에어스가 너 시킨 거야? 로저 에어스가 너한테 그 질문 주라고 너한테 던져주디? 지금도 맥인 켈리 얼굴만 보면 이걸 얘기한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맥인 켈리가 얼마 전에 제발 좀 이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또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맥인 켈리 볼 때마다 그 얘기 한다고 그럽니다. 로저 에어스가 왜냐면 트럼프는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스 뉴스 사장이. 근데 이제 그때 로저 에어스하고도 조금 틀어졌죠.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한국이 개입했다. 한국 정부가 개입됐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럼 트럼프가 이걸 알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쪽에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윤통을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죠. 이거 Stu Peters. Remember that feeling you got when the second plane hit the South Tower and you realized what was really going on? You should have that feeling. You should have that same feeling now. 9.11 테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스튜 피터스라는 사람이. 야, 이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왜냐면 그때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이 19명인가 있지 않았을까? 유학생 출신이. 그때 21명 타고 있었나요? 9.11 테러 때. 그 기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거를 갖고 장난질을 해? The election was stolen. My phone calls tonight prove two things. 이 선거는 확실히 누가 도난한 거다. Stop the steal. 그래서 부르지는 거 아닙니까? Even those that know it are scared to say it. 알면서도 얘기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Just finally got off a phone call that will certainly bring clarity to patriots all over America. 지금 방금 전화 끊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There were unequivocally ballots on a plane. 이 비행기에 부정표가 가득 실렸다는 거예요. 그 바이든한테 찍은 핸디월 폰 이게 다 가짜표였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인 국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린 거 여러분께서 제가 또 올릴 건데요. 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저는 부정선거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한국은 부정선거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의원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재명이 0.73%포인트 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정도면 원래 재검표 주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재검표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야, 부정선거 했는데도 우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잠자코 있자.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을게요. 이 건을 폭로한 라이언 하트윅은 페이스북 정치검열과 관련해서 내부 폭로로 유명해진 인물로 그가 근무한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최근 미국 CNN 오전 회의 녹취록을 폭로해서 CNN이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려 반트럼프 여론을 형성했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권을 바이든에게 넘겨주려 했는지 밝히기도 했던 매체다. 이거 정확하게 폭로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이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수송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미국 피닉스 공항에 운항한 바 있지만 미국 대선 투표용지를 운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피닉스와 시애틀 공항에서 기내식 기물과 식사 외에 탑재 물품은 없었고 시애틀 공항에서는 쓰레기 봉지 이외에 하기된 물품도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운항한 전세기 객실에는 7명이 탑승했고 좌석을 탈거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 삼성전자 사장 3명이 또 타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같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자, 트럼프가
자기가 당한 거는 기억한다는 잊지를 않는다는 것 여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Trump reveals list of people blacklisted from his administration. They're suffering from TDS. TDS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자기 그 행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어요. 이런 거 보면 전 트럼프 그냥 화끈해서 좋아요.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냥 분명하잖아요. 그냥 뭐 괜히 뭐 좋아하는 척 싫어하는 척 하는 것보다. 자, suffering from TDS. TDS라는 건 Trump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 증후군이에요. 이 인간도 그렇고 그 딕 체인이 딸, 딕 체인이하고 딕 체인이 딸 그 모자는 정말 싫어요.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인데 예, 군산복합체 로비 떠안고 정계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전해드릴 게 많은데 벌써 50분 지나갔네요. 이렇게 나왔죠. In order to save time, money, and effort, it would be helpful if you would not send or recommend to us people who work with or are endorsed by Americans for no prosperity. Dumb the Rock, John Bolton, Birdbrain, Nikki Haley, Mike Pence. 보면은 이제 그냥 시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거두절미하고 내가 싫어하는 놈들이 있거든.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찰스 코크는 코크 형제 알 겁니다. 기득권 공화당원 쪽인데 Americans for no prosperity. 찰스 코크도 안 좋아하고 덤에서 락 돌대가리 존 볼턴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제가 지금도 그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메모얼 해가지고 그 하여튼 백악관에 있던 내용들 폭로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가장 바보같이 나온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제일 바보같이 나왔어요. 문재인이 야 그냥 정말 김정은도 무시하고 트럼프도 무시했구나. 문재인 야 이거 좀 그래도 한국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무시했나? 그러니까 거의 그 싱가포르 회담할 때 제발 좀 끼지 마라. 좀 뭘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그전에는 좋게 봤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언론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당 만만세한 것처럼 한국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만만세하고 언론들이 문재인 특히 이제 탈북자 북송시키면서 야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미쳤구나 그때 이제 들었어요. 아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때 이제 더 알게 됐고 저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 정치 성향을 제가 솔직하게 다 여러분께 밝힌다는 거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오바마 지지했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한국에서도 뭐 김대중한테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그때 일병이었나 찍었던 게 기억이 나고 미국에 오고 나서도 솔직히 박근혜 때 문재인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그때 지지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이 대통령 했을 때는 바로 실망했습니다. 예. 아 이거 아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구나. 예.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민주당하고 똑같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트럼프와 안티 트럼프 하니까 저는 이제 한국 양당이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누차 얘기를 아시겠지만 저는 2003년 4년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으니까 트럼프한테 이렇게 반기드는 쪽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이 기강이 서야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화석 연료가 낮아지면은 방위비 내더라도 한국이 그 체류비 내더라도 커버가 돼요. 화석 연료를 낮추는 그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국제 평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유가를 낮추는 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유가가 높으면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존 볼턴, 세대가리, 니키 헤일리, 마이크 펜스도 나쁜 놈이죠. 1월 6일에 그 했던 거 기억하면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일부 음모론자들은 마이크 펜스 만만세 하면서 마이크 펜스가 실제로는 아니라고 트럼프 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음모론자들은 너무 순진해요. 굉장히 순진하고 정치를 이렇게 보편적이게 그 깊숙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웹사이트, 인터넷 통해서만 알고 정치 서적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은 절대로 음모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존 볼턴 책도 저는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현실을 얘기하거든.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은 꿈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음모론자들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저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팩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팩트 얘기하는 건 오케이. 음모론 no. 예를 들면 마이크 펜스가 아직도 저기 그러니까 뭐 이제 트럼프가 뭐 2017년 그때 9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그때 군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폭풍전야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의미심장한 건 맞아요. 의미심장한 건 맞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선을 좀 저희가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딕 체이니 이 전쟁광 미치광이 딕 체이니 그의 사이코 딸 리즈 체이니 얘기하는 거죠. 밋 럼니, 파울 라이언 나쁜 놈들이죠. 다 나쁜 놈들이에요. 파울 라이언은 지금도 팍스뉴스 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밀리 이 사람은 완전히 반역자죠. 반역자. 트럼프보다는 난 중국 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저 미치광이 지멜 이렇게 미국이 썩어 문드러졌던 겁니다. 마크 밀리.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다 옛날부터 봤거든요. 옛날부터. 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깨어났으니까 네? 이런 게 다 보였던 거죠. 이제 그 전에 뭐 트럼프가 있기 전에는 이제 빌 오라일리가 선두주자였죠. 이런 걸 그 대각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전에는 이제 러시 림바가 있었고 제임스 매디스 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인간이고 제임스 매디스, 마크 예스퍼 다 배신자들이죠. 트럼프가 이걸 아예 대놓고 야 대문짝만하게 이게 찍은 거예요. 야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아유 56분 됐네요. 자 저는 이제 DC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DC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에브리데이 제가 호텔에서라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리고 뭐 상황이 가능하면은 뭐 라이브 방송도 올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와이파이가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이제 몰릴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또 트럼프 유세에도 갈 예정입니다. 자 진정은 제가 슬로건 끝나기 전에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코드 W20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메가 알부민 메일 오늘도 좀 전에 복용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좋아요. 예. 여러분께서도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할 때 좀 더 힘있게 한다는 것.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시츄에이션상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조건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요새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용주가 되시면서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영석의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정이 있습니다. 자, 진정은 자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진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